네, 안녕하세요. 일성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각 구성원의 분장 책임에서 이게 순서가 한번 수정을 한 거거든요. 2020년 4월 25일자로. 왜냐하면은 23일 날, 이게 22일 날 바뀌어서 반영을 한 내용이고요. 기존에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참고 자료로 제가 올려드린 짬비 카페에 올라온 내용을 통해서 정오 내용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처음 같이 일해독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아마 기출 문제가 나온다면 새롭게 문제가 무조건 여기서 출제가 되겠죠. 하면은 가령 이제 명칭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경찰청 보안국장이라고 2020년 4월 21일까지는 경찰청 보안국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4월 22일부터 그 분의 명칭이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바뀌었다 해서 이제 뭐 기출 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올해 또 경찰청 보안국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령 다음 중 대통령 경호안전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해서 뭐 경호처장,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또 문화체육관광 산업 담당관인가요? 하고 경찰청 보안국장,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체부 소속에 있던 분이 그것도 함께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청 보안국장도 사라졌고, 그래서 경찰청 경비국장을 찍어야겠죠.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그 두 개가 오답이고, 그거를 이제 선구안이 생겨서 경찰청 경비국장을 고를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중요하겠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경호처장은 총괄자로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총괄자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합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국태통이라고 좀 내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해서 중요한 신거,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보고, 그 밖에 국내외 경호 행사의 지원, 이 두 가지 문구는 모든 분장 책임에 다 있다. 알겠죠? 공통된 사항이다. 첩보 정보 협력, 이런 걸로 외우시면 되겠죠. 첩보 정보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잘 물어보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각 구성원별 분장 책임을 묻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 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위해 요인의 제거, 정보 및 보안 대상 기관에 대한 조정, 그리고 또 행사 참관, 해외 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보안 조치. 여러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겠죠. 국정원 관련돼서. 왜냐하면은 국정원, 그러니까 국태통이 해외 동포 입국자라는 말이 있고, 이 동향 파악, 이 두 가지 말과 이 위해 요인의 제거라는 말이 조금 안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위해 요인의 제거가 왠지 이 각 구성원별 분장 책임을 읽다가 보면은 누구한테 좀 더 와닿냐? 경찰청 경비국장이나 아니면은 군사안보지사 담당해서 거기서 좀 하는 일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왜? 그 분류를 하다 보면은 거기가 임무가 분장 책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찍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잡자면 위해 요인의 제거는 눈에 자꾸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행사 참관 해외 동포 입국자와 동향 파악이 왜 헷갈리냐? 이거는 경찰청 경비국장, 얘는 이제 외교부와 또 법무부 출입국, 거기서도 혼돈이 될 수 있겠죠.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름이 좀 얘네가 할 것 같은 이름인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 이거 해외 참관 해외 동포, 해외란 말이 나오니까, 또 외교부 의전기획관이 또 해외란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분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번 파트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군사안보지사의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이게 원래 기무사였었거든요. 기무사 누군가였는데 기무사 소령급이었나요? 장성급 장교를 기억하는데, 기무사가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로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포인트가 군내, 얘는 군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2020년 4월 20일까지는 이제 또 국방부 조사본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과 이 부분이 혼돈이 됐었어요.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은, 야, 사라진 걸 왜 말하는 거야? 그 사라진 거를 알려주는 이유는 이전 영상을 제가 지우진 않을 거거든요. 지우진 않고 이 설명을 제가 댓글로 다음 걸로 넘어가세요라고 말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오면은 비교를 하셔서 보셔도 되는데,
이게 군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 게 군산부지사와 또 내려가서 여기 어딨죠? 수방사, 참모장, 또 합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국방부 조사본부장이라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이제 군 경찰 헌병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군 경찰로 바뀌었는데 군 경찰을 투입할지 말지 뭐 이런 여부도 있었고 또 군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분당 책임이 아니란 건데 이거를 출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었구나 기억을 하시고 안 나오면 제일 좋겠죠. 예. 자, 군내 행사장, 군내 위에 가는 인물 이렇게 잡으시고요. 예. 경부국장이 아닌 경찰청 경비국장은 그냥 위가인 동향 파악이다.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행사 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아래의 경찰청 경비국장과 같이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사 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이 조사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정원, 정보는 조사하는 게 국정원이 아닌가 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행사란 말이 들어가죠. 우리 위에 행사 참관, 해외 동포 어디서 한다? 국태통에서 한다. 경호 유관시설 이 말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군사안보지사에서 하는 거고요. 이 경호 유관시설을 나왔다고 해서 경호처장이 하는 것이다. 혹은 또 경비국장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요. 이 취약지라는 말이 있죠. 취약지. 취약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이 취약지역이 경찰청 경비국장이 하는 일이에요. 알겠죠?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아마도 취약지와 취약지역에 대한 분류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법령에서 나온지 잘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자, 이동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원래 이게 기동로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동로로. 그래서 이동로 주변 군시설물, 군 관련된 거. 경호구역 인근 군부대. 알겠죠?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뭐예요? 행사 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경호 유관시설,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하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여기 합참 볼까요? 육해 공군의 총괄 및 협조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 또 수방사, 참모장 수방사 관련된 내용이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것만 잡으시면은 군 관련된 내용 끝났거든요. 그래서 3명 벌써 끝났죠. 넘어갈게요. 또 경비국장, 군사안보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과 구분 하라고 합니다. 행차로란 말이 사라지고 이제 기동로로 바뀌었어요. 이동로죠, 이동로. 그리고 경찰청 경비국장, 옛날에는 경찰청 보안국장이라고 해서 이게 왜 혼돈이 됐냐면은 이제 해양경찰청에는 경비국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이 경비국장 이름 때문에 경찰청 경비국장이라고 나왔었는데 옛날 기출에 그게 오답이었죠. 왜? 경찰청 보안국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맞다. 이제는 맞는 명칭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위가인에 대한 동향 파악. 이 동향 파악이란 말이 왠지 조금 국가정보원에서 할 것 같은 말 아닌가요? 또 동향 파악이라고 해서 행사 참관, 해외 동포에 대하여는 누가 한다? 국태통이 한다. 이 위가인이라고 제가 외우거든요. 위가인, 위에 가는 인물을. 왜 위가인이라 하나요? 이제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보면은 위가인이 또 나와요. 근데 동향 파악이 아니라 관리 및 자료 수집이구나. 수사 지휘는 당연히 검찰에서 해야겠죠. 또 국제테러 범죄 이런 거 보세요. 왠지 국정원에서 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또 외교부에서 하거나, 그죠? 그래서 근데 위해 사범 범죄랑 관련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은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이렇게 외우시고요. 명칭도 바뀌었죠. 이거 원래 작년에 대검찰청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작년에 바뀐 명칭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죄송합니다. 취약지역 및 우범지대에 대한 안전조치. 그리고 또 이거는 군사안보지사와 같이 한다. 경찰이니까 당연히 집회랑 시위 관련돼서 하겠죠. 또 행사장 및 이동로 주변에 있는 물적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총포 하향류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고 무기도 경찰청 경비국장이 한다. 이거 말고 이제 정보센터라고 운영한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정보센터니까 또 국정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원래 경찰청 경비국장의 임무였었어요. 분장 책임 뭐가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게. 근데 정보센터 운영이 사라졌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위의 용의자, 위가인이 아니라 위의 용의자에 대한, 또 용의자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검찰 이런 게 수사를 하니까
또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용의자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포인트를 잡으려고 여기에 포인트 주지 마시고 출입국 및 체류 관련 통역, 알겠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주시면은 외우기 쉽겠죠? 넘어가고,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또 검색,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외교부 의전기획관, 이게 해외안전관리기획관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의전기획관으로.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추가됐거든요. 국제행사 외교의전이나 외교방문행사,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추가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말 보면은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이 의전에 대해서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구나 알면은 외교부 의전기획관을 찍을 테지만 느낌상 어디다? 여기다. 느낌상 경호처장이 하는 느낌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혼돈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라며, 나머지는 쉽죠? 합참은 아까 했었으니까 넘어가고, 수방사도 넘어가고, 해양경찰청 경비국장도 해상 넘어가고요. 119 구조구급 국장, 소방청장 아니에요. 119 구조구급 국장은 소방 관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비행과 관련, 항공에 관련된 업무 지원, 식약처는 식음료, 쉬워요 이거는. 과기부는 이제 정보통신, 알겠죠? 정보통신 이렇게 외우시고 문제 풀 때 한번 제가 대충 읽고 넘어가는 거 같잖아요, 그죠?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외우시고, 공부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데일리 노트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암기 달달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가성비가 떨어지고요. 그냥 하루에 한 10분? 5분? 일주일이나 뭐 3일만 하셔도 되고, 3일 정도만 감을 잡겠다 해서 하루에 5분 정도만 시간 투자해서 이거를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령 보면은 1번 사증 발급 지원이라 돼 있죠. 그럼 누구의 임무일까요? 보면은 이제 여기에 1을 넣으면 되겠죠. 사증 발급이니까 이제 이거랑 혼돈이 되실 수 있지만 어디가 한다? 외교부 의전기획관이 한다. 2번 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좀 많이 하는구나 하고, 수방사니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야죠. 그럼 30 몇 번 한번 볼까요? 30 몇 번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35번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35번 같은 경우에 그럼 여러분들이 구성원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명칭 자체가 혼돈될 만한 게 누가 있겠어요? 국제행사랑 외교의전, 경호란 내용이 나왔으니까 경호처장이거나 아니면은 외교부 의전기획관이거나 둘 중 하나겠네,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책임 분장에 이런 식으로 이걸 푸시면 돼요. 반복해서 푸시고요. 이렇게 눈을 자꾸 익혀가 나가야지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반복해서 푸시고, 뭐 A형 하나만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나오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A형보다는 이제 B형, A형 한번 봤으면 B형 한번 보고, 또 B형 한번 봤으면 A형 보고,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시고 가끔씩 풀어주시다가 시험 치기 한 2, 3일 전에 다시 2, 3주 전부터 다시 또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죠. 고생하셨고, 아마 영상 길이가 이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영상 순서가 이게 좀 혼돈 되겠네요. 이것도 포함을 해야 하더라고요. 자, 한국의 경호기관입니다. 한국의 경호기관으로는 대통령 경호처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에는 직속기관, 행정기관, 집행기관, 특별경찰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당연히 대통령 직속기관이겠죠. 헌법에 의한 대통령 직속기관이고요. 이제 또 행정기관, 그죠. 입사행에서 3권 분립 중에서 행정부에 속한다. 집행기관이다. 또 특별경찰권을 가진다. 알겠죠? 집행이라는 말 자체가 뭐 행정을 집행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 가끔씩 사법경찰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으로 기억을 하셔도 되고, 비밀경찰이 아니라 특별경찰, 알겠죠? 특별경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비밀경찰이 있나요? 저도 알고 싶네요. 자, 조직편제,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안전본부, 지원단, 안전교육원이 있고요. 이름으로 대충 감을 잡아보자면은 일단 경호본부가 모든 걸 총괄하겠죠. 또 안전본부는 경비안전본부니까 경비를 주로 담당하거나 뭐 전직 대통령 관련돼 있을 것 같고, 뭐 군수나 숙소
이런 거 관련된 건 지원단에서 하고 학술 연구나 이런 거는 안전교육원에서 할 것 같죠. 넘어가 볼게요. 바로 경호본부에서는 대통령 행사 수행 및 선발 경호, 또 외국 정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인 경호를 실시합니다. 네, 경호안전본부라고 제가 했는데 잠시만요. 네, 경호안전본부가 아니라 경비안전본부고요. 청와대 주변 지역 경비를 총괄하고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실시하고요. 또 국내외 경호 관련, 경호가 아니라 관련 정보 수집 및 보안 업무를 한다. 시차통이라고 제가 외우는 게 있거든요. 시차통. 자주 나오는 말인데 시차통에서 들어봤죠? 짬비를 보신 분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시차통에 대해서는 지원단이 한다. 또 기획관리실은 예산이나 인사조정 관리 이런 거 총무 행정 지원하고요. 이 두 개만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하고 안전교육원은 학술 연구 및 장비 개발, 수탁 교육을 합니다. 또 경호 공무원제는 제가 특일 별일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안 외워도 이 법책이나 좀 감이 오시면은 특일 별일 이렇게 두 문으로 안 외우셔도 되는데 어차피 시험이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일 별일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알겠죠? 특정직 국가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있으며 별정직 국가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알겠죠? 이 특정직이랑 일반직은 이름의 뜻이 있고요. 별정직은 별도로 정하는 이런 뜻이 별도로 정하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 보안 관리대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별정직 국가공무원이에요. 알겠죠? 별정직 국가공무원. 이렇게 차이를 잡으시면 되고 또 경호처에도 일반 행정직 국가공무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직 국가공무원. 특정직은 경호공무원들 말하겠죠. 특정이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또 고위공무원단에서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이렇게도 나와요. 예. 또 여기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은 별정직은 정무직, 정무직이 이제 정권 다시 정치와 관련된 사무를 하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무와 관련된 사무를 하는. 알겠죠? 그래서 장관급들이 아마 정무직으로 구분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장관급이랑 정치에 관련된 뭐 시청장, 시장, 구청장 이런 분들도 정무직으로 분류를 한다. 넘어갈게요. 자, 경찰청 경비국,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등 하고 또 소원의 총이라고 해서 이 대상들을 경찰청 경비국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전직 대통령에 관해서는 이제 퇴임 후 10년 지났으면은 할 수 있겠죠. 네. 10년 이내는 경호처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뭐 경찰청 경호과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대안위 규정이 나와요.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경호처랑 대통령 다시 경찰청 경비국뿐만 아니라 각 부, 그러니까 외교부나 법무부, 아까 우리 분장 책임 말했던 곳 있죠.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호처 혼자서 모든 임무를 다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뭐 외교부에서도 타 국가와의 외교 관계도 알려줘야 되고 또 정보도 거기가 더 빠르겠죠. 그런 걸 알려준다고 한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협조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 업무 분장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책임을 지고 알려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20명.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처장. 다시 처장, 차장. 죄송합니다. 경호처장이 더 높죠. 그래서 위원장은 경호처장, 부위원장은 차장.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간사가 뭐냐? 간사가 뭐 서무나 아니면은 도와주는 사람, 뭐 기록하는 사람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사무를 보는 사람이구나. 간사를 한 명 두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한 명, 직원 중 한 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한 명.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굳이 모의고사를 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만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틀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간사 한 명 둔다는 게 더 중요하지. 누가 간사가 된다는 감으로 찍는 거예요. 감으로. 다른 지문 통해서 이거 애매한데? 경호처 직원 중에 하던가 위원 중에 하던가 기억이 안 나네. 이러면 세모 치시고요.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4번 지문에 따로 하여 아니면 뭐 분리하여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틀렸으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고르셔도 돼요. 실무위원회도 있어요. 예, 실무위원회도 있고 이게 잘 나왔어요. 이게 보면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소속 기관의 장이 공동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면은 우리 국정원 대테러 정보 통합센터장 국대통합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있죠. 그래서 국정원 테러 정보 통합센터장이 일을 잘못하면은 국정원장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위원회의 관장사항 가볍게 읽으시고요. 그래도 다 가볍게 읽으세요. 예. 자, 경호처장은 직무직으로 한다. 예. 우리 정무직은 처장, 차관급 이런 것도 다 정무직으로 해요. 경호처장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호처에 차장 한 명을 둔다.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그 조직법에 가서도 4장인가요? 예, 4챕터인가 5챕터인가 가면 또 외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나오니까 법령 같은 거를 여기서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양이 너무 많아서 경비법 양만큼의 법문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양이 더 2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넘어가고 경호학을 끝내고 일단 합격 점수 90점에서 95점을 확보하고 나머지 뭐 5점, 2.5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령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롭게 찍는 OX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